여러분의 말그릇은 제대로 깊어지고 적당히 채워지고 적절히 비워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말 걸기의 작작이입니다. 책 속 세계와 일상 속 세계, 꿈 속 세계의 경험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말 걸기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책 속 세계를 그림으로 말 걸기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읽었던 책 중 하나인데요. 스스로를 성찰하고 싶고 타인과 잘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한 발짝 더 가깝게 실천하도록 용기를 준 책. 코칭 심리 전문가로서 코칭과 강연을 하시고 저술 활동을 하시는 김윤나님의 말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과 생각, 습관의 말들로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반대로 타인이 건넨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아주 오래전의 말이지만 그 질긴 생명력의 말은 마음속을 떠다니다가 추억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상처를 곱씹으며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얼마 전 짝꿍과 아이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마음의 문을 꽝 닫아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 아이와 공부에 대해 말하다가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흐지부지 이야기를 마쳐야만 했던 일이 있었지요. 제가 왜 이 책을 새해 첫 책으로 읽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 책을 마주하면서 제 마음에 꼭꼭 잘 새겨두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한 장 한 장을 꼼꼼하게 읽어나갔답니다. 작가는 매일매일 쌓아 올려진 습관에 가까운 말은 그 사람의 내면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크기에 따라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다르다고 하지요. 책에서는 말그릇을 키우고 말그릇을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과정, 방식, 기술들을 일상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실례를 통해 하나씩 짚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저와 짝꿍, 저와 아이 사이에서 직면한 문제에 골똘하다 보니 책의 내용들이 더 쏙쏙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면의 말그릇을 잘 다듬기 위해서는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느끼고 조절하고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에 대한 분석을 읽다 보니 제 감정 표현이 얼마나 서툴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섭섭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짜증으로 표현한 적도 있고 실망의 감정을 화로 표출하기도 하면서 마음과 일치하는 정확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단 마음에 들지 않는 익숙한 감정을 골라 표현했던 것 같네요. 아이와 공부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분명 실망하여 속상하다였는데 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뾰족한 날선 화로 표현되었던 거죠. 그리고 말그릇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고 기다림을 대화 속에 실천하는 경청을 이해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경청은 참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속도에 맞게 같이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상대의 말 속 의미를 깊이 있게 듣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생각을 고쳐주고 싶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다 보니 짝꿍의 마음 문이 닫혔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었네요. 말그릇이 깊어지기 위한 말하기. 말 자체가 빛나기보다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적합한 말하기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제대로 사용하면 훌륭한 낚시꾼이 되어 뚜렷한 해답과 잠재된 생각, 긍정의 힘, 마음의 열쇠를 월척할 수 있다는데요. 사실 매 순간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좋은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게 되죠. 책에서는 좋은 질문들의 방식과 내용, 연습하기, 주의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아이와 질문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에게서 훌륭한 지혜를 얻게 된 좋은 경험을 했답니다. 아이와 공부 문제로 껄끄러운 대화, 아니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저의 지적과 화해 감정으로 찜찜하게 끝냈던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대화는 같은 내용을 비유적인 질문으로 아이의 깊은 생각을 들을 수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길에 경계가 있어. 한쪽은 잘 걸어나갈 수 있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빠져서 허우적될 진흙탕 물속이야. 부모가 보기엔 빠져서 뻔히 힘들어할 것이 보이는데 아이는 경계를 넘어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 네가 부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리 가면 빠져서 힘들 거라는 걸 얘기해 줘야죠. 그래도 아이가 가고자 한다면 가게 둘 거예요. 빠져봐야 힘든 걸 알 테니까요. 아, 그렇겠구나. 그런데 말야, 아이가 한 번 경험을 통해 이젠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채고 다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그 물속으로 가려고 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복적으로 아이가 힘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야겠죠. 그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더 확실히 알 테니까요. 그러겠네.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좀 더 좋은 길을 놔두고 계속 시행착오로 겪는 일만 하는 거야. 부모는 이제 등 돌리고 보지도 말까? 부모로서 어떻게 해주는 게 그 아이를 위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얘기해. 아, 저는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이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부모의 역할을 답할 수 있을까? 아이에게서 숨겨둔 지혜를 얻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작가는 말그릇을 다듬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과 같으므로 자기 성찰과 자기 수용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생겨나는 삶의 과제들과 갈등들이 말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담금질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조금씩 자신의 말그릇 안에 마음과 사람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의 말그릇은 제대로 깊어지고 적당히 채워지고 적절히 비워지고 있나요? 오늘은 말그릇 안에 넓고 깊은 하늘을 품고 싶은 마음을 하늘이 맑게 비치는 투박한 물그릇의 이미지로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내용을 마음에 담으셨나요? 그림으로 말 걸기의 작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